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운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 없었던 3년.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은 잘 되고 있습니까? 민선 7기 시장님의 임기가 4분의 3이 지나고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아직도 취임식 때의 초심은 변하지 않았는지요? 이제 버려놓은 사업은 마무리하고 정리할 때입니다. 2018년 7월 시장에 취임하고 나셔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시민과의 접촉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전임 시장이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신년 인사에 권역별 민상 간담회 등으로 주민의 응원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1일 동장제로 현장에서 시민들의 아픈 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시장님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고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임병택 시장님의 열정에 시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컸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경청하고 메모했던 그 민생 현안들이 용두사미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민원사안 중 불가 외에는 끝까지 챙겨 시민들께 보고했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시민들로부터 받은 주요 민원은 총 308건이었습니다. 그중 97건은 완료하고 42건은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129건과 장기과제 40건은 아직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시장님께서 끝까지 챙기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는지, 그래서 언제쯤 얼마나 가능한지 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쥐고 있는 행정이 아무 말 없으니 시민들로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더 가면 끝인지 알고 견디는 것과 모르고 견디는 것은 다릅니다. 남은 임기 1년이라도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특히 답답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취임 초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셨던 신현동 확포장 3단계 사업입니다. 그때 시장님이 실시 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며 2019년 말 착공해 2020년 말까지 준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3년이 지나도록 아직 보상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3년 전 시장님이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화동 구도심 재개발 추진권도 사업을 4,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신속하게 개발하도록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반영하여 2019년 7월부터 주민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주민들은 우리 동 인구가 적어서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장님께서 챙겨야 할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타 기관과는 얼마나 협의하고 있는지, 시청 내 부서끼리는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임기 초 경청했던 시민들의 소리에 대해 그 3년 동안 한마디 설명도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의해 무시당하는 것은 그들이 대표를 자처하는 시의원이 무시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미래 시흥에 대한 공론화. 존경하는 시장님은 2020년 1월 16일 신년 언론인과의 만남에서 2020년 주요 정책의 하나로 2.1km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포동 옛 염전부지 개발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2016년 시흥시는 해안전 개발 가용지 투자 설명회 이후 이렇다 할 개발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료산업 클러스터와 물류단지를 약속한 정치인도 있고 국제 생태 관광지구로 만들겠다는 선거 현수막도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파주 LCD 산업단지처럼 대기업이 들어와 향후 시흥 시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기회에 포동, 장곡동, 월곡동 일대 폐염전 부지에 대한 임병택 시장님의 구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 시민들 가운데는 광활한 그 땅이 현재처럼 여백으로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시민도 많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만한 여백의 공간도 드물기 때문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유지이고 현재는 폐염전이지만 이 부지의 미래 용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을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용도로 변경해야 한다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 도시 전문가들의 생각과 경기도에서 이곳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토계획의 관점에서 이곳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인지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 쪽으로 들어가는 한국의 관문으로서 전략적 의미는 없는지 등등 지속적 공론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 비대화의 여파가 이제 시흥시를 덮치고 있습니다. 빈 땅을 잠식하며 밀려오는 개발 열풍이 이제 시흥시에 닿은 것 같습니다. 은계, 목감, 장현, 그리고 이제 거모, 하중, 시흥, 광명,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도시가 들어섭니다. 50만 도시가 되기를 바랬고 50만 도시가 되었다고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무엇이 사라지는지, 이 도시가 10년 후에는 어떤 성격의 도시가 될지 시민들의 생각도 물어보고 이른바 전문가들의 생각도 들어봐야 합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부양하는 수도권의 베드타운 중에 하나가 된다면 불행한 일이며, 그렇게 이 도시를 방치한 사람들은 두고두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 미래가 온통 MTV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도시 꿈이나 골든코스트니 그것은 우리 미래의 한 부분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현재의 개발 예정지의 건물과 사람이 다 들어찼을 때 백골이라 부르는 폐염전 부지는 호죽벌과 더불어 시흥시의 귀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앞서 폐염전 부지에 대한 임병택 시장님의 생각을 먼저 묻습니다. 세 번째, 저출산 고령화 대비 세부 계획. 다음은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책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2020년 12월 발표한 정부의 제4차 기본계획에 맞춰 2021년 시흥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정책 방향과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시흥 자체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없습니다. 젊은 부부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정책, 결혼 정년기 미혼자에 대한 지원 방안, 임신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청년 세대의 지역 정착 지원,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든 다른 지자체든 어디나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세부 실천 계획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런 목표들에 도달할 것인지 세부 계획이 중요합니다. 시흥시 인구정책 계획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부부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정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돌아오는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목감 장현지구에는 계획되어 있는 학교조차 취소하려고 합니다.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정확할까요? 전국적 인구 전망과 수도권의 인구 전망은 다릅니다.
수도권 전망의 상황과 시흥시의 상황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살기에 좋은 도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연지구는 변변한 공원도 없고 요즘 신도시에 다 있다는 몰놀이 시설 같은 휴식 공간이나 전시실 같은 문화시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이 저녁 운동으로 산책하는 장곡천, 장현천 수변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어 강길이 위험합니다. 울어야 젖준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시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LH를 움직여줬으면 합니다. 고압선, 송전선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젊은 인구의 유출 방지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시가 세우는 고의 현실이 어떻게 차이가 난다면 시민들이 힘들어집니다. 청년 세대의 지역 정착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착 지원한다고 돈을 지원하는 것도 때로 필요하겠지만 근본적 방법은 못 됩니다. 청년들이 좋아하고 필요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 거죠. 청년 문화가 있어야 하고 좋은 일자리 같은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도 들어서고 있고 앞으로도 들어설 신도시들이 거대한 숲으로 전락하지 않아야 인구 정책도 성공합니다. 인구 정책의 구체적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올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9.5%로 고령화 사이에 진입했습니다. 2026년에는 14%가 되어 고령 사이, 2032년이면 20%가 넘어 초고령 사이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 복지 인프라를 보면 고령 사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습니다. 전체 1만 명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현재의 경로당으로는 고령 사이 맞기 어렵습니다. 노인 케어 카페와 지역 사이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 체육시설 확충 등 전반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직 전학, 요양과 소일거리, 거주 공간, 즐길거리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점형 복지관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복지관은 노인 인구에 비해 수용 인원이 지나치게 적고 경로당은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는 구조입니다. 체육시설도 노인 인구에 비해 너무 턱없이 적어 노인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병택 시장님의 생각하시는 구상과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네 번째, 질질 끄는 사업들. 마지막으로 집가 상승에 따른 계속비 사업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계속비 사업은 3년 이상 5년 이내의 장기 사업이지만 되도록 5년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계속비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후 마무리되지 않는 채 신규 사업만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우리 시흥시의 계속비 사업은 총 78건으로 소요 예산이 1조 600억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5년 안에 끝나는 사업은 10%도 안 됩니다. 당산로 확포장 공상, 장곡동 생활체육시설,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시흥 노인요양 포괄케어타운 등 대부분이 오래전에 끝났어야 하는 사업들이지만 계획만 세우고 질질 끌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 사업 계획서도 없어지고 집가가 2배, 3배 상승하여 초기 사업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자꾸 연장하게 됩니다. 장기간 사업하게 되면 시민들이 피곤해하고 지치며 시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의 우선을 따져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은 접고 우선 추진할 사업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이 이런 문제점과 관련하여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한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접기 설치에 대하여 제안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서 참으로 할 일도 많고 갖춰야 할 도시 기반 시설도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건설되어 있어야 할 도시 계획 시설들은 적기에 시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시 재정 부족이 주요 원인이겠지만 장기간 집행이 미뤄지면서 집가가 상승하는 것 또한 한몫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우리 시 집가 변동률은 18.2%에 달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했으면 지금 안 해도 되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근 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안으로 정부에서 운영 중인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한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토지은행은 정부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로에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용지를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대상 토지를 소정의 산정 절차를 거쳐 비축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토지은행 활용 시 장점으로는 첫째, 장시간이 소요되는 연차별 보상에서 일괄 보상으로 보상기간 단축, 보상비가 절감되며 조기 착수가 가능해집니다. 둘째, 지자체는 토지 사용 시점부터 5년 이내 토지 비축 비용을 분할 납부하므로 집가 상승 등의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들은 예산 전략으로 착수하지 못하는 도시 기반 시설을 적기에 건설하여 편익이 증대됩니다. 이러한 점과 사업 선정 가능성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은 규모가 큰 공원, 체육시설,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히 편익을 제공하고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